너가 종합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작품 사실은 좀 다르게 만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네가 종합 공부해서 자꾸 이걸 갖다가 굳이 종합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저는 미술 작품을 만드는 작가고요. 서울에서 대학 때 종합 공부를 하고 영국에 가서 파인아트라는 장르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2001년도부터 제가 2000년부터 사실은 서울에 들어와서 가장 이렇게 흥미롭게 다녔던 장소가 보라매 공원이라고 하는 대방동에 있는 공원인데요. 여기에 매일 저녁이면은 저렇게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춤을 추세요. 보라매 댄스홀, 한국체육진흥원 소속 댄스 스포츠 교실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시는 아저씨 아주머니들의 저 눈만 감은 세상에서 제일 로맨틱한 모습을 사진을 찍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분들을 사진을 찍고 나서 저 분들의 가장 로맨틱한 모습을 어떻게 하면은 우스꽝스럽지 않고선 로맨틱하게 잡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분들을 벽지 패턴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전시 공간을 들어가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저 사람들이 떠다니는 공간 속에서 관객들이 들어와서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출 수 있는 보라매 댄스홀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이 작품은 2001년도에 만든 상록타워라는 작품인데요. 상록타워는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찍은 32개의 가족 사진입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특히 저는 이 분당 되게 놀랍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옆에 동호수를 보지 않으면은 저는 거기가 거기 같아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아파트에 사시면서 윗집에 누가 사시는지 혹시 아세요? 옆집에 어떻게 해놓고 사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집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이 예술가가 무료로 가족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전단지를 한 아파트에 돌려요. 그리고선 거기에 답변하신 가족들의 집을 이렇게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합법적으로 가서 남의 집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주 재밌어요. 그 집을 들여다보는 재미가 정말 쏠쏠합니다. 뭔가 되게 가부장적인 지방 구도가 보인다든지 저 범상치 않은 십자가와 플룻을 들고 있는 어머니의 포스라든지 그 똑같은 구조하에 동일한 무대에 자기네 물건 데코레이션하고서 포즈 찍고 사진 찍고 나가면 그 다음 가족들이 또 들어와서 자기네 물건 데코레이션하고 포즈 찍고 사진 찍는 것처럼 마치 똑같은 구조석에 사는 32개의 가족 사진입니다. 아까 전에 잠깐 보였던 내 사랑 진이는 제가 누군가의 꿈을 물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꿈을 사진으로 이렇게 실현시켜주는 작업이에요. 뭐 제가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실현시켜주는 건 아니고 주유소 뒤에 같이 쪼그리고 앉아서 야 이건 내가 전화해 볼 테니까 이걸 한번 네가 알아볼래 해서 안녕하세요 예수가 누군데요 이런 작품을 만드는데 자동차 좀 빌려주세요 해가지고선 촬영한 작품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왼쪽에 있는 거는 이 글루는 제가 하얀 부직포에다 매직펜으로 그린 거고 개들은 양양에서 빌려오고 그리고 우선 청바지 위에 토끼털 사서 앞에만 이렇게 와서 대관령에서 눈 오는 날 찍은 겁니다. 라오베이징이라고 식당에서 북경에서 일하는 17살짜리 노예처럼 일하는 남자인데 자기는 1살 때 돌아가신 할머니에게 주방장이 돼서 요리를 해주고 싶다는 그런 이미지고요. 여기 이분은 회사원인데 일본 회사원인데 자기는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문화재 보호 운동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같이 찍었어요. 물론 일본입니다. 고3 청소년인데 자기는 극단적 육체적 노동을 해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보고 싶다고. 뭔가 고3으로서
이렇게 청소년기에 10대에 느끼는 이 방황과 불안감을 그런 극단적인 걸 보면서 만화 같은 아이디어죠. 땀을 쫙 흘리면서 보라 아침 햇살을 이런 걸 해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기타다케라고 하는 일본에서 두 번째 높은 산을 3,190m를 9시간 등정에 새벽 4시에 찍었어요. 이 친구는 엄마가 저를 만나기 한 2달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꽃도 있고 말도 있고 행복한 그 폭포도 있고 새도 있고 한 데서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다 해서 여기저기서 빌려가지고 우선 찍었습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에서 만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옛날에 태어났으면 참 행복하게 살았겠다 생각해요. 자기는 옛날 옷 스타일 좋아하고 옛날 음악 좋아하고 옛날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태어난 게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920년대에 떠돌이 가수 생활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이 네덜란드 친구는 탑건 영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해서 이 친구는 이스탄불에서 만났는데 길거리에서 홍차 나르는데 수학 선생님 되는 게 꿈이에요. 근데 이스탄불 비엔날레 측이 진짜 흥미롭게 생각한 거는 제가 누군가의 꿈을 사진으로 실현시켜 주면은 실제로 그 AK뱅크라고 하는 은행으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진짜로 돈을 내주겠대요. 그래서 이 친구는 길거리에 초등학교 동생까지 다 홍차를 나르는데 수학 선생님 되는 게 꿈이라 해서 대학 시험만 붙으면 전액 장학금과 수학 선생님 될 때까지 재정적 지원을 해주기로 했어요. 솔직히 되게 사진 2장만 찍는 그런 작업인데 그걸 계기로 뭔가 됐다는 건 되게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리버풀의 한 컴퓨터 테크니션인데 이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유명 인사들하고 진지한 대화를 한번 나눠보고 싶대요. 여기에 아인슈타인 박사님, 잔다르크, 존 레논, 예수, 존 맥켄로, 법 말리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걸 찍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숟가락을 연주하는 할아버지인데 자기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같이 협연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실제로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리허설 할 때 가서 찍었어요. 저분 가지고 계신 숟가락 케이스는 제가 만들어 드린 겁니다. 이분은 아주 유창한 한국말로 저한테 얘기하세요. 안녕하세요, 베노아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남프랑스에서 니스에서 만난 분인데 이분은 정말 뭐라 그럴까 한국말을 너무 잘하세요. 옛날 자기 유머 1번지에서 신명래하고도 나왔다고 그러고 사실은 경상대학교 불문과 교수셨던 분이세요. 한국 부인도 있었었고. 근데 아버지가 몹쓸병에 걸려서 병간호를 위해서 프랑스로 떠나오면서 부인하고 싸워서 이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선 혼자 직장을 그만두고 혼자 아버지 병간호를 6년 동안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집에서 저렇게 고양이 2마리와 쓰레기 더미가 저렇게 쌓여있는 집에서 냄새나는 집에서 저러고 살고 있어요. 근데 남프랑스 니스라는 데는 정말 훌륭한 곳이에요. 겨울에도 춥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말 따뜻하고 휴양 도시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가장 은퇴하고선 가고 싶어하는 곳이기도 하고 생활이 나쁘지 않아요. 월요일 날 테니스 치시고 화요일 날 수영하고 목요일 날 배땅이라고 하는 공 굴리기도 하고 금요일 날은 또 체스도 주시고 가끔 길거리에 담배꽁초 주워서 피시고 근데 저한테 자기한테 모든 게 있던 시절로 딱 한 번만 돌아가고 싶다고. 부인, 책임감, 직업 이런 일. 그래서 남프랑스에 있는 한 학교를 저렇게 경상대학교 로고와 함께 꾸미고 배낭여행 온 한국 학생들 전부 다 끌어모아가지고서 한 곳에서 같이 찍었습니다. 이 이외에 작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지금까지 보여드린 게 한 6, 7년 전까지의 작품들만 보여드리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내에서 사실은 제가 많은 걸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한테 제 작품들을 보여드리면서
여러 가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아이디어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어떤 매체를 찾아서 제 생각을 전달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날 제가 대학 시절에 영국에서 공부를 할 때 코넬리아 파커라고 하는 선생님을 뵙게 됩니다. 그리고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그분하고서 막 여러 가지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서 막 설명을 드렸는데, 그분이 열심히 들으시고 나서 정말 선문답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as much as you understanding something is as much as you misunderstanding something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이해하는 만큼 네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시나 그러고선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네가 사진 공부를 했으면은 결국은 어떤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결국 그 사진으로만 어떻게 찍어서 풀어보려고 하지 않았겠냐. 너가 조각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작품 사실은 좀 다르게 만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네가 조각 공부해서 자꾸 이걸 갖다가 굳이 조각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가 이해하고 있는 지식만큼 너가 그 지식에 한정 지어지고선 이렇게 생각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은 하고 싶었는데, 그걸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얘가 뭐 그렇다고 딴 걸 할 줄 아는 게 아니니까 말씀 못 하시고 선문답 같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최소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나중에. 어떤 면에서 자기가 어떤 것을 꼭 공부했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생기면 반드시 그렇게만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과 어떤 장르에 대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제가 사진을 공부했으면은 사람의 내면을 찍겠다는 생각 같은 거는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진이라는 매체는 워낙 그 사람의 모습과 그 외모를 통해서 느껴지는 아우라 뭐 이런 것을 잡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고, 사실은 제 사진 자체는 굉장히 투박하고 촌스러워요. 하지만 제가 가볍게 매체를 다루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제가 가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걸 잘 찍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흥미로운 건요, 세상에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그 영역에 대해서 두루 굉장히 일반 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 뭔가 하나를 하고 싶으면은 어차피 예술가라는 게 뭐 시간밖에 남는 게 없으니까 그냥 그것만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효과나 그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다 잘하냐면 그건 못하는데, 그거는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해보면은 해결을 해내요. 그리고 사실은 6개월 동안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장르에 대한 이해도 넓어지면서 동시에 문제점과 여러 가지 내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매체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그 다음부터 배우기 시작하게 되죠. 사실 제가 나머지 어떤 아이디어에 대한 발상법을 제가 아이디어는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드세요. 저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드세요를 강의하려고선 한 건 아니었고, 여기 제목이 그렇게 됐는데, 제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제 작품을 접근했는지를 그냥 보여드려서 여러분들이 창작이란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저런 식으로 방법을 아이디어라는 걸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이해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이런 감정이 이제 쉽지 않은 걸 잘 알면서 왜 이럴까, 이러다가 지나가면 나 또 후회하겠지, 그것도 난 잘 알거든.